2026년 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JPMHC가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제약 바이오 업계의 슈퍼볼 같은 1년 중 가장 큰 행사잖아요. 그렇죠. 한 해 농사를 여기서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저희가 받은 이 기업 발표 자료, 또 심층 분석 기사, 그리고 투자 전문가 유튜브 방송 내용까지 네네. 이 모든 자료를 탈탈 털어서 투자자의 관점에서 2026년 JPMHC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한국 바이오 기업, 그리고 그 기업들의 결정적인 모멘텀이 뭔지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그냥 기업들의 희망사항을 담은 보도자료가 아니고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시장의 판도를 진짜 바꿀 수 있는 그런 데이터나 전략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대화는 아마 그 숨겨진 기회들을 하나씩 꺼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JPMHC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 판의 성격부터 좀 규정하고 넘어가죠. 네,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2026년의 가장 뜨거운 전쟁터 GLP-1과 MACH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들을 분석하고요. 그 외에 또 주목할 만한 다크호스 기술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지금 시점의 투자 전략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JPMHC, 그냥 큰 학회 아닌가요? 대체 어떤 행사길래 전 세계 투자자들의 돈이 움직이는 겁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보통 컨퍼런스라고 하니까 다들 학술 발표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 JPMHC의 본질은 학회가 아니라 시장입니다. 시장. 시장이요? 네, 그것도 아주 치열한 비즈니스 전쟁터죠. 공식 발표가 이루어지는 행사장보다 그 주변 호텔 스위트룸이나 커피숍에서 더 중요한 미팅들이 막 이뤄져요. 아, 물밑에서요? 그렇죠. 글로벌 빅파마의 M&A 책임자랑 이제 막 임상 데이터가 나온 작은 바이오 벤처 CEO가 만나서 수조 원짜리 딜을 논의하는 곳이니까요. 와, 분위기가 상상이 되네요. 네, 44년째 이어지면서 여기서 논의되지 않으면 올해의 주요 딜이 아니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발표 내용 자체보다 그 뒤에서 이뤄지는 탐색전, 협상이 핵심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한국 기업이 여기에 초청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나요? 특히 자료에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은 메인 트랙, 또 D&D 파마텍이나 알테오젠은 아시아 태평양 트랙에서 발표한다고 나와 있던데 이것도 좀 급이 다른 건가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급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아, 정말요? 네. 메인 트랙에서 발표한다는 건 단순히 기술력을 넘어서요. 시장이 원하는 상업적 비전, 실적까지 갖췄다는 일종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집니다. 나스닥의 거물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죠. 와, 그렇다고 아시아 태평양 트랙이 별거 아니냐? 절대 아니죠.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우리가 이 지역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차세대 주자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셈이니까요. 아하, 그러니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강력한 시그널이군요. 맞습니다. 1차 검증은 통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판의 성격은 이해됐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뜨거운 무대, 2020년에도 여전히 주인공일 수밖에 없는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네. 솔직히 이야기는 작년부터 계속 들어서 좀 식상한가 싶기도 한데 자료들을 보면 열기가 전혀 안 식었어요.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진화요? 네, 이제 시장은 단순히 주사제로 살 빼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매일 먹는 경구용 치료제, 다른 약물이랑 섞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병용요법, 이런 게 개발되면서 시장의 파이가 상상 이상으로 커지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둘째는 빅파마들의 절박함입니다. 절박함이요? 네, 기존의 블록버스터 약물들이 줄줄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어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못 찾으면 그냥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인 거죠.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기술력 있는 바이오 기업의 파이프라인을 사들이려고 말 그대로 현금을 싸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절박함이 바로 우리 한국 바이오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기회의 문을 가장 먼저 두드리는 회사로 펩트론이 언급되는군요. 펩트론의 핵심 기술, 그 스마트 대포라는 약물 전달 플랫폼, 그러니까 약효를 길게 늘려주는 기술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의 가치를 알아본 파트너가 하필
비만 치료제 시장의 최강자 마운자로를 만든 일라이 릴리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 파트너가 릴리다. 그렇죠. 펩트론이 릴리랑 기술평가 계약을 맺었는데 투자자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대목이 공시 자료의 단어 하나에 숨어 있습니다. 단어 하나요? 네. 기술 적용 대상을 그냥 약물, 드럭이 아니라 약물들, drugs, 복수로 명기했다는 점이죠. 잠깐만요. 약물이 아니라 약물 둘이라고요? 그 들이라는 글자 하나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나요? 어유, 그럼요. 절대 아니죠. 이 들이라는 글자 하나에 수조 원의 가치가 달려있다고 보는 분석가들이 많습니다. 와, 그게 뭘 의미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지금 시장을 휩쓸고 있는 마운자로의 제형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암시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릴리가 차세대 비만 치료제로 가장 밀고 있는 엘로랄린 타이드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바로 넥스트 마운자로인데 여기에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이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주 1회 맞아야 하는 주사가 월 1회 혹은 그 이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와, 월이래요. 네, 이건 환자 편의성 측면에서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와, 단어 하나의 차이가 그런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 있군요. 정말 흥미롭네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들을 보면 D&D 파마텍 이야기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사실 GLP-1 신약 개발하는 회사는 정말 많잖아요. 이 회사는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다들 주목하는 건가요? 이 회사는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요? 네. 펩트론이 잘 만들어진 자동차의 연비를 높여주는 엔진오일 같은 기술이라면 D&D 파마텍은 아예 새로운 방식의 하이브리드 엔진 자체를 설계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죠. 아, 엔진 자체를 만든다. 맞습니다. 기존 약물의 제형을 바꾸는 게 아니라 GLP-1 펩타이드 신약 물질 자체를 처음부터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JPMH에서 발표하려는 핵심 파이프라인이 바로 메쉬, 즉 대사기능장애 관련 지방간염 치료제 DD01입니다. MASH. 이 분야는 제가 듣기로 빅파마들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실패 사례가 많았던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무덤이었죠. 굳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2010년대 후반에 기대주들이 줄줄이 임상 3상에서 고배를 마셨어요. 부작용은 심하고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거든요. 아, 수조 원을 쏟아붓고 실패하니까 다들 이건 안 되는 시장이다 하면서 떠났던 겁니다. 하지만 2024년 마드리갈이라는 회사의 치료제가 허가를 받고 또 노보노디스크의 세마글루타이드까지 승인을 받으면서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어요. 와, 완전 반전이네요. 네, 무덤에서 금광이 발견된 거죠. 떠났던 빅파마들이 메쉬 시장으로 복귀하려고 지금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D&D 파마텍이 등장한 거군요.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네요. 그렇죠. 이 회사의 D&D01은 GLP-1과 글루카곤, 이 두 개의 타겟을 동시에 공격하는 이종작용제입니다. 간에 직접 작용해서 지방을 태워 없애는 방식에 가깝죠. 네네. 여기서 투자자로서 달력에 반드시 표시해 두어야 할 날짜가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2026년 5월에서 6월 사이로 예상되는 48주차 조직 생검, 즉 바이옵시 결과 발표입니다. 바이옵시 결과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메쉬 치료제에서 이 조직 생검 데이터는 신약 허가를 위한 골든 스탠다드, 그러니까 최종 시험 성적표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데이터가 좋게 나오느냐 마느냐에 따라 회사의 가치가 몇 배 혹은 몇십 배가 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만 잘 나오면 그때부터 빅파마들이 정말 줄을 서서 기술 이전 제안을 해올 거라는 겁니다. 와,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기술 이전 논의가 폭발하는 시점이 바로 그때가 될 겁니다. K 비만 치료제 시장 정말 뜨겁네요. 자료에 한미약품도 임상 3상 환자 모집 끝내고 2026년 하반기 상용화를 노린다고 하니 정말 춘추전국 시대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GLP-1 이야기만 계속했는데 듣다 보니 온 세상이 비만 치료제에만 목매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 거대한 흐름 뒤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는 다른 분야의 다크호스는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GLP-1이 태양이라면 그 주변을 도는 강력한 행성들이 있죠. 오, 그중 하나가 바로 항암 분야. 특히 개인 맞춤형 항암제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칼티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주목할 한국 기업이 바로 앱클론이요. 카티 치료제 AT101이요. 이것도 기존 치료제들이 있지 않나요? 앱클론만의 차별점이 뭔가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칼티 치료제들은 FMOC63라는 똑같은 종류의 열쇠를 사용했어요. 네, 똑같은 열쇠. 네. 그걸로 암세포라는 자물쇠를 열려고 했는데 어떤 암세포는 이 열쇠가 안 먹히거나 내성이 생기는 거죠. 아, 그런데 앱클론의 AT101은 H1218이라는 세상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마스터키를 자체 개발해서 사용합니다. 암세포의 전혀 다른 부분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치료제가 안 듣는 환자들한테 새로운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기존 치료에 실패했거나 재발한 혈액암 환자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와, 데이터는 어떤가요? 실제로 임상 1상에서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완전관의 비율이 75%, 객관적 반응률이 92%라는 정말 믿기 힘든 수준의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75%에 92%요? 네, 2026년에는 국내 조건부 허가와 출시까지 기대되고 있어서 GLP-1과는 또 다른 거대한 스토리를 만들어낼 잠재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새로운 엔진, 새로운 마스터키 다 좋은데 자료를 보면 또 다른 유형의 회사가 있습니다. 알테오젠인데요. 알테오젠? 이 회사는 신약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약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플랫폼 기술을 가졌다고요? 네, 알테오젠의 ALT-B4 기술은 정맥 주사 IV를 피하 주사 SC로 바꿔주는 기술입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몇 시간 동안 병원 의자에 묶여서 링거를 맞아야 했던 환자가 집에서 5분 만에 자가 주사를 맞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이건 단순히 편의성을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죠. 환자의 삶의 질을 바꾸고 사회 전체의 의료 비용을 절감시키는 혁신입니다. 이건 단순히 환자에게만 좋은 게 아닐 것 같은데요. 만약 제가 연간 수십조 원을 버는 블록버스터 항암제, 키트로다를 가진 제약사, 머크의 CEO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네네. 특허 만료가 다가와서 경쟁사들이 복제약을 만들려고 달려드는데 알테오젠이 이 기술을 들고 찾아온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자, 구세주를 만난 기분일 겁니다. 그렇죠. 키트루다의 이 기술을 적용해서 피하주사 제형으로 새로 특허를 내면 특허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경제적 혜자를 다시 파는 거죠. 그래서 알테오젠은 이미 머크를 포함한 글로벌 빅파마들과 여러 건의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JPMSC 발표는 우리를 좀 사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는 파트너들이랑 일하고 있습니다를 과시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별 기업들의 기술력과 모멘텀은 정말 대단하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지금 투자자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료에 포함된 한 투자 전문가의 유튜브 방송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해 명쾌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더군요. 10월 이후에 바이오 주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최근 연말 차익 실현이랑 세금 문제로 조정을 받고 있다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 전문가는 현재 조정을 추세 꺾임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매우 건강한 숨고르기이자 놓치면 안 될 매수 기회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오, 기회라고요? 네, 근거도 명확한데요. 첫째, 미국 헬스케어 지수가 4년간의 하락 추세를 끝내고 드디어 상승으로 전환했다는 거시적인 배경이 있고요. 네. 둘째,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빅파마들의 신약 확보 니즈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합니다. 마지막으로 JPMSC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2026년 상반기 바이오 시장은 매우 뜨거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제시하는 핵심 전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어설프게 소외된 소용주를 찾아 헤매지 마라. 오히려 시장의 주도주, 올해 가장 강했고 명확한 모멘텀을 가진 모두가 아는 그 종목이 조정을 받을 때를 공략하라. 이렇게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D&D 파마텍 같은 기업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더군요. 이게 좀 역발상 아닌가요? 보통은 남들이 모르는 싼 주식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바이오 투자는 스토리가 불확실한 종목에 막연한 기대를 거는 것보다 명확한 임상 데이터와 기술 이전이라는 이벤트가 예정된 종목의 성공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주도주가 조정을 받는다는 건 그 기업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수급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따라서 불확실성에 베팅하기보다 이미 검증된 주도주의 가치를 믿고 좋은 가격에 살 기회를 잡으라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중심에는 역시나 비만과 MASH를 아우르는 GLP-1 열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태풍의 눈에 D&D 파마텍과 펩트론 같은 한국 기업들이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앱클론의 차세대 카티나 알테오젠의 플랫폼 기술처럼 각자의 영역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기업들도 반드시 주목해야 하고요. 네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최근의 시장 조정은 2026년에 펼쳐질 이 모든 핵심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투자자에게는 아주 좋은 진입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분석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술의 가치, 파이프라인의 잠재력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관점의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일부 자료에서 스치듯 언급된 미국의 생물보안법 바이오세큐어 액트가 만약 2026년에 본격화되어 특정 중국 위탁 생산, CMO 기업과의 거래가 사실상 금지된다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지정학적 변화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한국 CMO 기업들에게 예상치 못한 거대한 반사 이익을 안겨주면서 오늘 우리가 문의한 신약 개발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투자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 여기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